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중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면 스포츠. 네, 스포츠계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스포츠 정면 승부 중앙일보 박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뭐 하나 생각하다가 3부 마치겠습니다. 이걸 갖다가 방송용으로 씹었습니다. 예. 요즘 이 스포츠 소식 생각을 하다가 축구 선수 이름이 하나가 아직도 생각이 안 나네요. 먼저 야구 소식 하나 여쭤볼게요. LA 다저스 유현진 선수 선발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미국 프로야구 LA 다저스 투수 류현진 선수가 25일에 미네소타와 홈 경기에서 또 오랜만에 선발에 복귀하는데요. 네. 앞서 류현진 선수가 지난달 29일에 경기 중에 타구를 맞아서 10일짜리 부상자 명단에 올랐고요. 네. 최근에 시뮬레이션 투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네. 전반기에는 3승 6패 1세이브를 기록했는데 네. 또 이번에 후반기 첫 등판에서 시즌 4승째에 재도전합니다. 3승 6패 정도면 한 B 정도 되겠네, 그죠? 네, 사실 전반기에 좀 다소 아쉬운 성적을 내면서 예. 또 B- 정도 주면 그런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좀 후하게 줬네요. 네. 요즘 LA 다저스가 잘 나갑니까? 어떻습니까? 네, LA 다저스가 최근에 11연승을 달리면서 오. 네, 66승 29패로 네. 내셔널리그 서부지구에서 또 단연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네. 사실 다저스가 1988년 우승 이후에 또 28년 동안 예. 월드시리즈에 진출하지 못했는데요. 예. 2014년에 프리드먼 사장 부임 후에 또 유망주들에게 기회를 줬는데 예. 또 22살 신인 벨린저가 홈런 26개로 공동 2위고요. 네. 또 마운드에서는 클레이튼 커쇼가 벌써 15승을 올리면서 예. 또 다저스가 29년 만에 또 첫 우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니, 커쇼와 같은 대투수가 있는 데서 내셔널 챔피언십을 못 먹으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사실 그렇게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 사실 코쇼 선수가 올 시즌에 무려 벌써 15승을 거뒀고요. 네. 또 2011년과 14년에는 21승씩을 거둔 투수인데 네. 사실 다저스가 그동안 스타 플레이어들을 굉장히 많이 수집을 했는데 예. 또 결정적인 순간에는 좀 다소 모래알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우승을 못했는데 또 올해가 또 우승의 적기가 아니냐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일본 프로축구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본 프로축구팀이 뭘 했길래 국내 팬들이 그렇게 화가 나 있습니까? 네, J리그 가와사키 팬 중에 한 명이 지난 4월에 또 수원과의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전범기인 우길기를 내걸었고요. 예. 사실 아시아 축구연맹이 벌금 1,700만 원 징계를 내렸는데 네. 또 가와사키 구단이 우길기의 정치적인 의도가 없었다면서 항소를 했고요. 예. 또 오늘 아시아 축구연맹이 기각을 했는데 예. 또 이런 가와사키 구단의 태도에 또 국내 팬들이 또 거세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축구 선수 한 선수가 가슴에 이렇게 세레모니 하면서 일장기를 이렇게 그렸던 적이 있었나요? 네, 좀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예. 박종호 선수가 그렇죠. 또 관중석에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적힌 피켓을 건네받아서 또 그걸 펼쳤다가 예. 사실 국제축구연맹이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금지하면서 예. 박정호 선수가 2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걸 항소하고 고소하고 그랬나요? 네,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좀 다소 어필을 하긴 했는데 워낙 또 규정이 확실하고요. 네. 또 우길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번에는 또 제재가 내려졌는데 네. 그동안은 또 제재가 내려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서 아니 근데 예, 네. 예 말씀하십시오. 네, 그래서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확실한 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도 욱하는 게 네. 이 우길기라고 하는 게 사실 나치의 스왑스틱이라고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나치 표시. 그걸 네. 영어로 이제 스왑스틱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서방에서는 못하게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이 자꾸 우길기를 끄집어내 가지고 자극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사실 말씀하신 대로 독일의 나치 상징이 예. 또 하켄크로이츠라고 이거는 굉장히 금기시가 돼 있고 예. 독일인들도 이거에 대해서는 다소 이렇게 그럼요. 표현을 절대 안 하는데요. 예. 사실 우길기가 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 제국주의의 군기인데도 네. 또 일부 또 침략에 대해서 부정하는 또 극우주의자 그리고 또 일부 스포츠 팬들이 이거를 종종 스포츠 행사에 또 내비치면서 그러니까요. 국제적으로도 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맞아야
맞아야 돼요. 맞아야 정신을 좀 차리지. 누가 맞아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우길기 말씀이 우가는 바람에 벌써 37분이 다 돼버렸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민 기자였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경제다? 아하, 경제는 여기가 전문이지. 고장난 KTX를 놔두고 지금 막 달려오신 박병률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프닝에 안 그래도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네.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어제 발표되고 나서 오늘까지 지금 여진이 계속되고 있었죠? 예. 오늘 원래 처음 이게 아마도 여당 출신 의원들이 어제 좀 작정을 했던 모양입니다. 네. 어제 보도가 나가고 나서 예. 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특히 재원 조달 방안에서 예. 이 증세 부분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 이런 여론들이 많았는데요. 네. 아침부터 일단 포문이 열렸죠. 이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렸던 그 경제관계 장관에 의해서 네. 이 김부겸 행자부 장관, 장관이 이 표격정을 한다고 이 증세 문제 얘기 안 하고 이 복지는 확대해야 되는 언제까지 이런 상태로 갈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말을 했는데 아무리 이번 정부가 서로 눈치 보지 않고 이 얘기를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정부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부총리 앞에서 같은 행정부 장관이 사실 말하기 쉽지 않은데요. 네. 이 얘기를 하면서 사실 많은 또 기자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오늘 학생들한테 여름학기 수업을 하면서 너희들 취직하고 나면 절대 상사나 선배가 이야기해봐 다 괜찮아 내가 다 들어줄 수 있어 이런 말 할 때 이야기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네, 이거 오늘 김부겸 행자부 장관이 실수하신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어제 발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문제점들을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전반적으로 어제 100개 국정과제가 발표가 됐죠. 네. 원래 이제 대선 공약 때 얘기했던 그 내용들이 중심으로 발표가 됐는데 사실 주요 내용은 보면 공약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대로 재확인했다 보면 되고요. 논란이 많았던 일자리 81만 개 그대로 하겠다. 네. 탈원전 그대로 하겠다. 다 밝혔는데 그런데 유독 눈에 띈 게 바로 이런 국정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정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여기였는데요. 이게 아주 많이 바뀌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계획대로라면 문재인 정부 5년간에는 명목세를 올리거나 혹은 이제 과표 구간을 조정을 해서 세금을 더 걷는 그런 증세는 하지 않는다라는 게 어제 사실 함의였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좀 쉽게 풀어주세요. 네, 원래 이제 민주당에서 대선 때부터 내세웠던 여러 가지 공약들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 178조 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중에서는 이제 국세로 해서 이제 돈을 모으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그렇죠. 네. 이제 이 또 국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게 세법 개정이죠. 네. 이제 비과세 감면 축소라든가 세율 인상.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법 개정인데 요거를 통해서 31조 5천억을 우리가 거두겠다. 처음에 이제 대선 공약집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걷는 것은 이제 탈루세금 징수를 강화하겠다. 국세청을 좀 이제 동원을 해서 한 6조 정도. 아니 이게 처음 이제 발표는 29조였습니다. 29조. 29조 5천억 원. 그러니까 이제 국세를 걷는 방법 중에서는 세법 개정을 통한 것 그리고 이제 탈루세금 징수를 강화하는 것 이거 두 개를 합쳐가지고 61조 원을 걷겠다. 이게 이제 원래 대선 공약이 있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대로 이제 발표를 했던 건데 여기 또 탈루세금 징수라는 게 사실 박근혜 정부에서 말했던 지하경제 양성화랑 같은 얘기죠. 같은 얘기네. 이렇게 걷겠다 했는데 근데 어제 발표한 걸 보니까 갑자기 기존에 없던 세수 증가분으로 무려 60조 5천억을 우리가 5년 동안 얻겠다. 어떻게 증가한다는 겁니까? 그냥 증가한다는 겁니까? 자연에? 네. 세수가 가만두면 자연적으로 연간 12조 정도 증가하니까. 하수분입니까? 이거 5년 되면 60조 원이다. 근데 이게 사실 지난번 대선 공약 때도 이 연간 세수 증가분이 약 10조 원 정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라고 했냐면 10조 원 있긴 하지만 이건 좀 불확실하다. 현재 트렌드로 보면 연간 10조 원씩 더 늘어나는 건 맞지만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이제 경제가 성장하고 임금이 증가하고 그러면 임금에 따라서 세금을 더 많이 내겠죠. 거기에 연간 한 10조 원쯤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건 좀 불확실한 거고 요거를 상정하고 예산을 짤 수는 없지 않느냐. 뭐 중간에 경제가 나빠진다든가 또 뭐 무슨 뭐 경기가 나빠질 수도 있고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매년 연간 10조 원씩 불어나는 게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 요건 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갑자기 요것을 집어넣었습니다. 이걸 이제 집어넣다 보니까 이 증세를 즉 세법 개정 같은 걸 통해서 증세라든가 비과세 감면 축소를 해야 될 양이 이제 줄어든 거죠. 그렇죠. 원래는 이걸로 31조 원을 걷게 됐는데 어제 발표된 것은 보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걷는 건 11조 4천억만 걷겠다. 맞네요. 근데 11조 4천억 안에 바로 비과세 감면 축소랑 그리고 이제 증세 두 가지가 있는데 한 절반 정도만 비과세 감면 축소로 우리가 충당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한 5조 원 정도만 뭐 이게 우리가 증세를 하겠다라는 뜻인데요. 그죠. 5년간 5조이면 1년에 1조. 뭐 사실상 이거는 안 한다라는 내용으로 보면 되는 거죠. 어떤 세금을 올려야지만 1년에 1조를 더 거둘까요? 그러니까 이걸 뭐 사실 크게 세율을 조정하지 않아도 1년에 1조 같으면 그렇죠. 이거 뭐 정말 뭐 시켜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증세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본 거죠. 그 다음 질문에 넘어가기 전에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제가 마지막 오프닝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경제수장이 누구십니까? 물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인수위가 없어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출범을 하고 동시에 기획재정부 장관도 부총리급도 인수위를 통과하셨고 국무총리도 인수위를 통과하셨고 그다음에 국토부 장관도 국토해양부 장관도 나오셨고 그다음에 해양 행정자치부장 다 나오셨는데 경제수장이 누굽니까? 누가 이런 발표를 해야 됩니까? 우선. 그러길래요. 원래 같으면 이제 통상적으로는 이제 김동연 기획부총리가 하셔야 되잖아요. 발표를 이제 원래 같으면 하게 되는데. 왜 안 하셨어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준표 위원장께서 이 발표 내용을 김동연 부총리에게 주셔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게 문재인 정부의 5대 목표다라고 김동연 기획부총리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우리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그동안 연구한 것을 발표한 자리니까. 100개를 추려서 대통령한테 보고를 한 거기 때문에 사실 김동연 장관이 좀 나오긴 애매한 구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제 발표된 것을 가지고 이제 다음 주에 김동연 장관이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를 합니다. 이제 거기에 좀 구체적인 게 좀 들어가긴 하겠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혼선이 온단 말이에요. 자, 계속해 주시죠, 뭐. 그래서.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있죠. 근데 사실 또 정부 입장도 약간 뭐 이해를 할 측면이 있긴 합니다. 어떤 겁니까? 왜냐하면 지금 생각보다 세수가 정말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국세 수입을 보니까 우리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 무려 지금 11조 2천억 원이 더 들어왔는데요. 원래는 작년 하반기부터 좀 꺾일 거다. 봤는데 이게 꺾이지가 않았고요. 올 상반기도 여전히 안 꺾이고 있습니다. 지금 11조 2천억 원이 5월달까지 더 들어왔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이대로 가면 하반기까지는 한 10만 명 20조 원까지 더 나올 수 있다. 야, 담배세 때문인가요, 이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법인세가 생각보다 많이 그치고요. 아, 그렇습니까? 반도체 경기가 좋아서. 그것도 있죠.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 했던 생각보다 수출이라든가 그리고 또 이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또 많이 또 크게 뭐 매출이 늘지 않아도 근데 뭐 비용을 좀 단속한다든가 그러면 또 순수익이 증가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부동산세가 여전히 잘 들어오고 있고요. 그렇군요. 또 최근에 그 증시가 좋다 보니까 물론 최근에는 꺾였습니다만 작년까지는 증권거래세라든가 이런 것도 좀 잘 들어왔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누적이 되면서 올 지금 상반기까지 잘 들어오고 있는데 원래 지금 이번 추경에 우리가 11조짜리 추경을 하면서 여기서 초과세수로 우리가 8조 8천억을 쓰겠다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 쓰고 사실은 이거 하면 이제 추가되는 건 이제 다 쓰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데 만약 20조 원 정도 들어오면 10조 원 정도 또 플러스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작년, 재작년 그리고 작년, 재작년, 올해까지 지금 3년째 세수가 잘 들어오니까 그러면 당분간 잘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아마 그런 자신감에서 초과세수를 이번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나. 충분히 이해됩니다. 네, 이제 그런 또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60조 5천억 원은 앞으로 이제 증가할 거로 예상되는 세금이다. 그러면 이번에 그 앞에서 말씀한 이렇게 세출 절감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뭔가 세출 절감되는 부분도 이제 과거 때 이제 줄이는 것보다 이제 좀 더 줄이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뭐 기금이라든가 2차 버전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또 세출을 좀 더 이제 절감을 하겠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증세를 사실 저희가 이제 요구를 할 때 네. 이게 이제 단순히 이제 재원 마련도 있지만 네. 또 하나는 세원 정상화라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세원이 그러니까 전체 세수를 보면 네. 예를 들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과연 있느냐 그리고 또 많이 버는 사람들이 많이 버는 게 맞느냐 많이 내는 게 맞느냐 네. 여기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 네. 이런 게 바로 이제 소위 말하는 세율을 조정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과세 표준을 조정을 하면서 예. 좀 맞춰주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그 대선 공약지 보면 공평과세, 예, 공정한 세원을 그러니까 조세 정책을 펴겠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증세 정책을 하지 않으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가게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제 세제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옳지 못하다. 뭐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면세자가 한 46%, 47%가 되는데요. 네. 이런 부분도 뭐 사실 소득이 있는 사람 절반 가까이가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부분. 네. 조금씩이라도 내고 그렇다면 그 위에 사람은 조금 더 내는. 예. 우리가 이렇게 개편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의 문제라는가. 예. 이런 데 대한 이제 지적이 계속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예. 지금 178조 원이 5년 동안 필요하다고 했는데 네. 여기 정말 178조 원밖에 안 필요하냐 이런 지금 의문도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지금 갈수록 지금 정부가 대선 공약이 없던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나씩 내고 있는데 네. 대표적인 게 엊그제 최저임금 발표하면서 정부가 연간 한 4조 원, 4조. 예. 예. 4조 원 정도 우리가 이제 지원하겠다는데 그렇죠. 이거 기존에 생각하지 않았던 세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국정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하지 않았던 세금이 쓰여야 될 곳이 더 생긴다. 네. 그러면 이렇게 타이트하게 178조 원을만 필요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예.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구멍이 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 거죠. 박근혜 정부에 대놓고 증세 없는 복지 정책 하겠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네. 근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증세 없습니다. 이 말씀은 안 하셨지만 네. 증세 없다는 말을 간접적으로 하신 것과 같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정책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이 들리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라는 이제 시민단체가 있는데요. 네. 여기 이제 오 공동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박근혜 정부 당시에 예. 총 재원 방안이 135조 원이었는데 예. 이때 증세가 48조 원이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증세 없는 복지라고 비난을 했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보니까 178조 원 중에서 증세목은 11조 원밖에 안 된다. 이거 좀 더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김부겸 행자부 장관이 국민에게 왜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느냐. 증세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 한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이제 그 김부겸 장관이 했던 얘기가 예. 우리 이제 5개년 계획에서 100대 가지를 보니까 네. 참 이제 무거운 짐이 주어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재정당국에서 내놓은 재원 조달 방안을 보니까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이러면서 예. 사실 말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 후보 시절에 소득세 최고 구간을 조절하겠다고 했고 예. 또 법인세율도 우리 경제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어제 이거는 너무 약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민들에게 우리 경제 현실을 정확히 알리고 좀 더 나은 복지를 하려면 형편이 되는 쪽에서 소득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좀 정직하게 해야 되는데 네. 이 해내지도 못하는 지하경제 양성화 예. 자꾸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 예. 이런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증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정직하게 얘기하고 예. 국민과 토론을 하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예. 사실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역대 정권들이 증세 문제를 어려워하다 보니까 이게 매번 땜질식 처방만 됐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박근혜 정부 때는 이제 담배세가 갑자기 인상이 버리고 예.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갈수록 증세에 대해서 더 거부감을 느끼게 되는데 네. 문제는 이제 갈수록 복지 재원이 많이 필요한데 예. 그럼 그때마다 어떻게 계속해서 땜빵식으로 갈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서구 사회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가 복지를 늘리려면 이만큼 돈이 필요하고 그러면 이 돈을 어디서 우리가 얻어야 될까. 요만큼을 우리가 어떤 세원을 올려서 얻을 테니까 네. 국민들이 허락해달라. 여기에 좀 아프더라도 이 하나하나씩 설득을 시켜 나가야 된다. 이게 바로 오늘 김부겸 장관의 얘기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세 부담률 이야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OECD가 뭐 26%, 27% 그런데 우리는 18%, 19%다. 조세 부담률 늘려야 된다. 복지를 공짜로 받으려고 그러면 그건 나쁜 심보 아니냐. 두 번째는 정부가 세금을 올려야 될 필요가 있으면 왜 없는 사람 호주머니를 쥐지 않느냐. 마른 수건 쥐잡아야 뭐가 나오느냐. 있는 사람들 돈 좀 쓰게 해라. 세금을 내게 해라. 이게 뭐 상식적인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결국은 증세 안 한다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면 예. 서민들의 주머니가 그러니까 이번에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준표 국정자문기획위원장 말씀도 제일 처음에 재산세 법인세 인상 문제를 얘기하셨다가 그 슬그머니 빠져나가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왜 그 말씀 안 하셨어요? 좀 하시죠.
질문 안 하셨습니까 오늘 기자회견 하실 때? 어떤 네. 오늘 어제 그저께였나요? 예. 그저께 뭐 사실 또 청와대 출입 기자들 갔기 때문에 저는 못 갔습니다. 예. 그런 질문을 좀 해주셔서 정말 왜냐면은 무슨 이렇게 중요한 이슈가 나오면 늘 국민들의 여론이 어떻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국민들에게 대해서 세금이 인상돼야 되는 부분,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담배세, 경유세 이런 거, 경유세 올려야죠. 환경 생각하면.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추미애 대표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근데 지금 오늘 저녁에 지금 약간 좀 반전이 났습니다. 또요? 오늘 오후에 국가재정전략회의라는 게 열렸습니다. 예. 이게 이제 회의 많이 열리네요. 예, 향후 5년간 우리 재정을 어떻게 갖고 갈 거냐. 예. 이거에 대해 논의하는 건데 여기서 공식적으로 여당 쪽에서 증세를 하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일단 이 총대를 추미애 대표가 짓는데요. 예. 세입 부분과 관련해서 아무리 비과세 감면과 실효세율을 언급을 해도 한계가 있는 만큼 법인세를 손대지 않으면 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다. 그러면서 법인세를 증세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과표 구간 2천억 원 초과하는 이 기업에 대해서만 현재 법인세가 22%인데 이걸 25%로 과거 이명박 정부 때 당시로 되돌리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표가 2천억 원 초과 대기업 제가 오면서 한 국세청에 문의를 해봤는데 1,000억 원 초과 대기업이 우리나라에 한 240개 정도 된다 그러거든요. 그럼 아마 150개 아니면 100개 한 초반 50% 되겠죠. 50% 잡으면 한 100개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 많은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한다 보시면 될 건데 이런 대기업들에 한해서는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5%로 올리자. 근데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올리는 게 아니라 이명박 정부 당시대로 되돌리자. 이런 얘기인데 이게 과거에 민주당의 대선 공약 지금 초안에 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공식적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22에서 25% 올리겠다. 한미 정상회담을 가면서 대기업들이 125억 달러 정도 선물을 가져간 거에 대해서는 이해할 만합니다. 어쨌든 정부가 최대한 노력을 한다는 가정을 하고 정세 부분이 있으면 국민들과 투명하게 소통을 했으면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였습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죠. 곽수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